소득세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봤는데, 요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있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접세다 이렇게 얘기해. 직접. 직접세가 무슨 얘기냐? 납세 의무자하고 담세자 같은 세금을 말해. 직접세라는 것은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같은 세금이다. 응? 자, 우리 소득세를 한번 보자. 개인 소득세라 그랬잖아. 납세 의무자가 누구야? 돈 번 사람이지. 담세자는 자기야.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어서 낸 거야. 다시 법인세. 응? 야, 누가 세금을 내? 법인이네. 그지? 삼성전자가 세금을 낸다. 삼성전자가 돈을 벌어서 삼성전자가 세금을 내는데 결국 납세 의무자는 삼성전자고 세금을 낸 사람도 삼성전자. 그지?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같다 그 말이야. 그럼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자. 자, 여기 봐. 주세, 주세. 술에 붙는 세금이야. 그 주세는 어떻게 되느냐? 요 구조를 한번 봐. 자, 내가 편의점에서 술을 샀다. 자, 그래서 뭐 캔맥주를 샀어. 1,000원짜리. 그러면 이 캔맥주 안에 주세가 세금이 1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니까 순수한 맥주값이 900원이고 주세가 100원이 붙었어. 그러면 이 편의점 사장은 1,000원만큼 이게 100원이니까 이거를 물론 이 편의점 사장이 요 소비자한테 돈을 받아서 그 맥주 공장에 내겠지만은 그 생략하고 복잡하니까 자 1,000원 팔았는데 900원 자기가 갖고 100원만큼은 결국 국가로 가는 거예요. 자, 이 경우 주세를 보면 주세는 납세 의무자가 누구니? 주세를 내는 사람은 편의점 사장이야, 소비자야? 편의점 사장이 내는 거지. 편의점 사장이 주세를 냈잖아. 근데 이거를 부담하는 사람은 소비자가 부담을 한 거야. 그러니까 소비자가 1,000원 냈고 맥주를 샀지만 실제로 세금은 편의점 사장이 대신 내주는 거야. 이렇게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이게 다른 세금을 간접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응? 이해되지? 다시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른 거. 뭐 지금 이게 대신 내주는 거야 편의점 사장이. 응? 자, 그러면 같은 논리로 개별 소비세가 있어. 개별 소비세는 사치품에 붙는 세금. 사치품, 보석, 자동차, 응? 이 고가품들 있잖아요. 그 뭐지 하여튼 액세서리 같은 것들 고가 이런 사치품에 붙는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럼 문제 예를 들어봐 여기 요거 바꿔서 하이마트에도 말이야. 하이마트에서 내가 TV를 샀어. 그럼 여기에 100원만큼 개별 소비세가 붙었어.
그럼 하이마트 사장이 요 100원만큼의 개별 소비세를 국가에 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겠지? 근데 이제 이게 있어요. 사치품이냐 아니냐 요 판단의 기준이 애매해. 테레비가 사치품이냐? 아니지. 이게 지금 테레, 테레비를 냉장고 이런 가전 우리 생활 필수품인데 어떤 품목은 이게 사치품으로 이렇게 규정돼 있어. 그럼 국민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이걸 빨리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품목들이 많아. TV도 말이야. 그 용량에 따라서 뭐 요새 큰 TV 나오잖아, 그렇지? 이런 것들 사치품이다 해가지고 뭐 개별 소비세가 붙을 거야. 뭐이 개별 소비세도 아니다, 사치품이다 아니다 판단의 기준은 국가니까 국가가 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할 말 없는 거지. 자, 세금에 붙는 세금, 사치품에 붙는 세금,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있다. 우리 내일부터 공부할 건데 이건 뭐냐? 소비되는 모든 재화 용역에 붙는 세금. 소비되는 모든 재화 용역에 붙는 세금. 무슨 말인지 알겠? 다시. 주세는 뭐에만 붙어? 술에만 붙어. 어? 개별 소비세는 사치품에만 붙는 거야.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유통되는 모든 재화 용역에 대해서 다 붙는 세금. 그 이거를 일반 소비세다 이렇게 얘기해. 아까 우리 개별 소비세를 사치품에 붙는 세금이다 그랬잖아요.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 용역에 다 붙기 때문에 그 표현 자체를 일반 소비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편의점에서 말이야. 편의점에서 이렇게 무슨 라면을 하나 샀다. 1,000원짜리 라면을 샀다. 이 안에 다 부가세가 붙어 있어. 그러면은 이 편의점 사장은 어떤 식으로든 이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하는 거예요. 근데 개별 소비세는 사치품에만 붙지만 저 부가가치세는 모든 제품에 다 붙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부담은 누가 하는 거야? 소비자가 하는 거고 여기 담세자는 소비자예요. 소비자. 내는 거는 사업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제 예를 들어볼까? 발렌타인 30년산 위스키, 아주 고급 위스키야. 응? 요게 50만 원이라고 가정해봐. 자, 이 50만 원에 이 위스키를 내가 산다 그러면은 세금이 어떻게 붙는가 보자. 자, 먼저 얘 술이지. 그러니까 주세가 붙어. 가정을 해서 10만 원 이렇게 해보지. 그 다음에 요거 사치품이다 이거야. 개별 소비세부터 10만 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 부가가치세는 뭐라고? 소비되는 모든 재화 영역에 대해서 붙는 세금이야. 세율이 10%야. 네? 그러면 얘 맨 마지막에 붙기 때문에 70만 원에 10% 하면 얼마? 77만 원 부가가치. 그럼 내가 이 위스키 한 병 사면 결과적으로 최종 부담하는 금액이 77만 원이야. 그리고 이 27만 원은 이거는 사업자가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 대신 내주는 거야. 이해하겠지? 자, 요 위스키 가격 가지고 어떻게 세금이 붙는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그 다음 봐. 여러분들 면세점이라고 들어봤지? 네? 면세점이 뭐야? 누가 세무대학 다닌다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 면세점. 세금을 면제해줘. 무슨 세금? 아? 내가
해외에 여행을 갔어. 그래서 해외에서 직접 구입을 해. 해외에서 직접 구입을 해. 그러면 주세, 개별 서비스세, 부가가치세, 요 세금 내냐 안 내? 내 안 내? 안 내지. 이거는 국내에서만 내는 세금인데. 그러니까 얘가 해외에 가서 구입을 한다 그러면은 요 국내에서 내는 세금은 안 낼 거라고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 꼬시는 거야. 야, 너 외국 가서 사지 말고 국내에 면세점 만들어 줄 테니까 마치 네가 해외 여행 가서 외국에서 해외에서 내는 사는 거하고 똑같이 그것만 내라고 말이야. 세금 빼고. 그러니까 해외에서 구입한 거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니까 이게 위스키 한 병에 50만 원 이렇게 구입을 하는 거고 국내에서는 국내 구입은 77만 원 이렇게 구입을 하는 거야. 그래서 27만 원만큼 싸게 세금이 없이 싸게 구입할 수 있다 그런 얘기야. 이해하겠네? 어.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요게 수입 그러면 여기서 봐. 면세점을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면세점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러면 누구나 다 여기서 사지. 누가 요 편의점에서 사겠어. 그지? 어. 이거는 해외 여행을 간다는 증명 서류가 있어야 돼. 아, 그래야, 아, 너 어차피 외국 가서 살 거 그냥 우리나라에 살아.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해외에 나간다는 증명 서류가 있어야 돼. 그거 비자라고 얘기하잖아. 그지? 그걸 주고 그걸 증명 서류를 내면서 면세점 가서 사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러면 문제가 아까 여기 뭐라고 그랬어? 관세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조세. 그러면 지금 이 해외에서 구입한 게 뭐가 되는 거야? 수입하는 게 되는 거야. 그렇잖아? 수입. 수입하면 이걸 뭘 물어야 된다? 관세를 물어야 돼, 얘는. 관세를 물는데, 자, 관세가, 어? 아까 얘기했듯이 한도가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자. 관세 한도가 80만 원이야. 그러니까 80만 원까지는 수입 물품에 세금을 안 물어. 어? 자, 그럼 봐라. 내가 위스키 한 병 사면 50만 원이지. 그렇잖아? 한 병 사면은 주세, 개별 소비세, 부가세 안 내. 관세도 안 내. 근데 두 병을 사. 그럼 얼마? 100만 원. 그러면 면세 한도가 80만 원이니까 20만 원 차익에 대해서는 관세를 내야 돼. 이해하겠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 해외여행 간다 그러면은 꼭 옆에 친구들이 야, 저 위스키 한 병 사달라 이 얘기 하잖아. 근데 많이 사면 한도에 걸리면 내가 관세 물어야 돼. 그거 잘 보고 해야 돼. 안 그러면 덤택 있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자, 이렇게 부가세, 개별세로 주세 정도로 해서 보고 뭐 면세점까지 얘기 나왔네. 그다음 자, 인지세. 인지세는 뭐냐면 수입인지야, 수입인지. 이거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문서를 작성을 했을 때. 자, 국가를 상대로 하는 문서 어디에 있을까? 등기소, 법원. 국가를 상대로 해서 문서를 제출할 때 국가가 말이야 이렇게 어떤 민원인이 문서 제출을 한다 그랬을 때 이런 식의 제한을 두지를 않으면 일을 못해. 업무가 마비돼. 그러다 보니까 너가 어떤 권리 행사를 하기 위해서 국가에 서류를 제시를 하려면 세금을 내라. 그 문서에다가 수입인지를 붙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하겠지? 그 수입인지 값이 인지세야. 그러니까 문서 요건에 따라서 어떤 건 500원짜리, 어떤 건 1000원짜리, 만원짜리, 심지어는 막 몇백만 원짜리도 있어. 이 문서 요건에 따라서 그렇게 수입인지를 붙이면 그게 세금이야. 그렇게 해서 요 문서 작성을 할 때 국가가 내가 이 문서를 가지고 너가 지금 권리 행사를 하는 건데
그에 맞춰서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렇게 해서 부과된 세금이 인지세다. 증권거래세. 우리 주식이나 채권 요거 어디를 통해서 사고 판다 그랬어? 증권회사. 증권사를 통해서 주식을 사고 팔 때 국가가 여기다 또 고춧가루 뿌리는 거야. 그래? 증권거래 할 때 매매할 때 세금을 좀 내라. 그렇게 해서 부과하는 거야. 인지세, 증권거래세. 자, 이런 거 보고 뭐라고 하느냐? 유통세다 이렇게 얘기해. 응? 문서라든지 주식 등 이런 금융상품이 유통이 될 때 그때 세금을 매기는 거 그래서 유통세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이제 교통에너지 환경세. 여러분들 우리가 자동차에 기름을 넣잖아 주유소에서. 그러면은 이 기름값에 요게 붙는다. 교통에너지 환경세. 자, 요 차가 운행이 되면서 공해를 일으킨단 말이야.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이 공해를 없애야 돼. 돈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그 원인 행위를 한 그 차 운전하는 사람한테 징수하는 거야. 그거를 바로 징수하면 그러니까 이 원유값이다. 여기 휘발유 값이 딱 붙이는 거야. 교통에너지 환경세. 그래서 이거를 환경 개선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 교육세, 교육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야.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의 기능을 위해서, 농어촌 개발이나 보조를 위해서 부과하는 건 이런 걸 보고 목적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하여튼 기름값에 들어있는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육세는 금융업, 우리 돈놀이 하잖아. 그냥 앉아서 보는 거 아니야. 어? 너들 이 앞으로는 국가 지도자를 똑똑한 사람 만나야 돼. 생각을 해봐.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줘. 응? 그러면 지금 은행이 있다. 부동산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해주는 5%다. 그럼 5% 수익 올릴 거 아니나? 그럼 자, 이 대출해 줄 때 100억을 대출해 줬어. 이것만큼 예금으로 받는 거야. 일반 사람들한테. 국민들로부터 예금을 받아. 2%로 받아. 그러니까 정기예금, 정기적금 하면 2% 주겠다 해놓고 그럼 돈이 100억 생겼지? 이 돈으로 부동산 담보를 잡고 100억을 대출을 해줘. 그럼 은행은 그냥 앉아서 얼마 마진 챙기는 거예요? 3% 챙기는 거지. 이게 큰 힘이 들겠냐? 이거 완전히 땅 짓고 헤엄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거를 국가가 해야 돼? 민간에 맡겨야 돼? 응? 이 땅 짓고 헤엄치는 장사를 국가가 해야 돼? 민간에 맡겨야 돼? 국가가 해야 돼. 이런 땅 짓고 헤엄치는 장사를 민간에 맡기는 이런 닭대가리가 어딨냐고 말이야. 이들께서 이 버는 자금을 가지고 없는 사람들이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아무리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지랄 병을 해도 이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말이야. 이게 누가 건드리겠어, 이거를. 자, 이거에 넘어선 신용대출이 있지. 이거 부분은 이 부동산 담보가 아닌 일반 금융거래는 그건 일반 시중은행이 하라고 말이야. 부동산 담보대출만큼은 국가가 반드시 개입을 해야 돼. 그러면 일반 시중은행도 하고 국가도 하고. 그럼 시중은행이 국가보다 더 많이 마진을 챙길 수가 없지. 하면은 경쟁이 안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국가가
이 부동산 담보 대출에 대해서 금리를 확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제 경기에 민감하지가 않다 그만. 그러니까 이거를 세상에 민간에 다 넘겨가지고 난리치잖아. 어? 갑자기 뭐 이상한 이유 돼가지고 예금 금리가 뭐 미국 놈들이 금리 올리니까 이거 올린다 해서 대출 금리를 확 올려버려. 그럼 그 전에 대출 받았다. 공되는 거.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 조금만 생각을 하면 국가가 할 짓이 있고 안 할 짓이 있지. 이런 멍청한 이런 거를 하면 직무유기라고 그러는 거야. 너들 최근에 통큰 치킨 뭐 어디지? 뭐 홈플러스에서 뭐 치킨 판다고 그랬잖아. 옛날이다. 옛날 너들 아주 어렸을 때 5천 원짜리 롯데마트에서 통큰 치킨을 팔았어. 그때 이? 그때 당시에 치킨 가격이 15,000원 정도 됐을 거야.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이 뭐 BBQ니 뭐 이런 거 깐부 치킨이니 뭐 이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롯데에서 5천 원짜리 통큰 치킨 파니까 이 사람들이 데모하는 거야. 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어? 그 프랜차이즈 그 업주들 있잖아. 막 머리띠 메고 말이지 폭파시켜 뿌려야 된다고 말이야. 롯데 불매운동하고 막 난리를 쳤어. 그래서 국가가 개입을 해서 이거 못 팔게 했다. 지금은 7천 원짜리인가 8천 원짜리 팔잖아. 그지? 지금은 잘한다고도 박수 쳐요. 모질이들이. 그럼 봐라. 아니 뭐 세월이 변했다고 갑자기 나쁜 놈 됐다고 갑자기 잘한다고 했다고 뭐 하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이 없으니까 그럼. 여기를 누가 판단하는 거야? 소비자가 판단. 소비자가 내가 5천 원짜리 사 먹고 싶으면 사 먹고 15,000원짜리 좀 사 먹으면 사 먹는 거지. 왜 국가가 개입을 해? 그럼 공산주의야 그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불평불만을 해도 그럼 네가 서비스를 더 올리든지 품질을 올리든지 그렇게 할 일이지. 왜 얘한테 그 못하게 하는 거야? 대기업의 행포야 이게?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이게 지금 생각을 한번 잘못하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막 움직이는 거야 이게. 이게 그래서 내가 얘기가 이게 지도자를 잘 뽑아야 돼. 아무 생각 없는 놈 그냥 뽑아가지고 하면 여러 가지로 뽑네. 응? 뭔 얘기하다 말은 금융업 얘기하다 말. 정신이 없네. 아무튼 이 금융업들 있지 돈놀이 하는 거 그걸 이제 전당포 정도 수준이야. 저거 초등학생도 다 하는 일을 세상에 국가가 저거를 민간업체에 다 맡겨가지고 예? 참 복잡한 짓 하고 있는 거지. 답답해 보면. 응? 자 일단 내국세 이걸로 끝이다. 13개. 근데 세 법률은 12개. 상속세하고 중에서 묶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렇게 했으니까 자 지방세는 11개야. 11개인데 요거는 중요도가 없으니까 그냥 용어만 잘 이해하면 돼. 취득세는 아까 봤지? 부동산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고 등록면허세 뭐냐면 면허야 면허. 어떤 자격을 부여해 준다 그 말이야. 자 봐라. 내가 아무 자격증도 없이 응? 병원 이렇게 차렸어. 내가 사람을 잘 고친다 해봐. 돼 안 돼. 응. 국가에서 의사 자격이 있어야 허가를 병원 하는 허가를 내주는 거야. 어? 또 내가 자격증도 없이 변호사 사무실 개업할 수 있어. 근데 세무의 사무실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사업을 한다 했을 때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잖아. 그러면 등록면허세를 내라. 허가를 내주는 대신에 세금을 더 내라. 주민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거 알지? 거기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뭐 5천 원인가 만 원인가 이렇게 세금 내라고 하면 고지도 날라오고 내면 되는 거예요. 재산세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생각하면 돼.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 자동차세는 뭐 생각 안 해도 되고 지방소득세 요거는 좀 알 필요가 있어. 지방소득세는 응? 개인 지방소득세가 있고 법인 지방소득세가 있고 그런다. 무슨 얘기냐? 자, 우리 개인이 돈을 벌면 뭘 낸다 그랬어?
소득세. 법인이 벌면 법인세. 그러면은 얘는 말이야 지방소득세는 꼽살이 끼는 거야. 자, 요 소득세가 100원이다라고 하잖아. 그러면 나도 좀 주라. 여기에 10% 해서 110원. 그러니까 내가 소득세가 100원이 나왔잖아. 그럼 100원만 내는 게 아니라 개인 지방소득세가 붙어. 나는 결국 얼마 내야? 110원. 네? 그 100원은 국가가 가져가고 10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가고. 이렇게. 요 개인 소득세에 대해서 10%만큼 붙는 거야. 법인 지방소득세는 이런 거야. 응? 예를 들어서 큰 회사가 1억만큼 법인세를 내. 그럼 거기서 꼽사를 끼는 거야. 야, 다 1,000만 원 줘. 10%. 그럼 얘는 1억 1,000만 원 세금을 내는 거고 1억은 국가가 가져가고 1,000만 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가고. 이렇게. 이해하겠지? 지방소득세, 개인 지방소득세, 법인 지방소득세. 자, 요게 말이야. 요 본세, 이걸 본세라고 그러거든. 소득세, 법인세를 본세라고 그래. 본세에 기생하는 세금이야. 예. 본세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부가세 이렇게. 부가세. 그러니까 원래 내는 세금이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내는 세금이야. 부가세. 요런 게 다 부가세야. 여기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있지. 이 농어촌 특별세도 부가세야. 본세에 기생하는 세금이야. 지방교육세 있지? 지방교육세도 본세가 있어. 거기에 꼽사리 끼우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거야. 하여튼 이거 뭐 지방교육세 뭐 잘 나오질 않지만 요 지방소득세는 자주 등장하는 용어니까 기억을 해야 돼. 지방소비세가 있다. 이거 뭐냐면 우리 부가가치세 있잖아. 부가가치세.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걷었어. 걷어가지고 지금 21%인가? 21%를 나눠줘. 예를 들어서 100만큼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했잖아. 그러면은 이 국가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한테 21% 떼주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관계없지. 우리는 그냥 부가세만 내면 되고 지들끼리 알아서 나눠 갖는 거야. 국가하고 지방정부하고. 이렇게. 그래서 지방소비세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를 얘기하잖아. 지방자치 하려면은 지방정부가 돈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재원을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야. 내저세는 경마, 경륜 이런 것들. 복권 같은 데 붙는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감배 소비세는 뭐 더 얘기할 거고 지역 자원 소비 시설세 있지. 요거는 원천이나 또는 광물 개발을 한다 그랬을 때 그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지? 지방세는 요 정도만 여러분들 이해하면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나중에 이제 내가 무슨 뭐 지방직 세무공무원 시험 보겠다 하고 그때 가서 뭐 한 번 더 찾아볼만 더 이상은 뭐 복잡한 얘기 할 필요 없어. 이거는 내용이 단순하니까. 자, 일반 세법이라고 돼 있네. 이게 뭐냐면 자, 여기 지금 이거는 개별적인 조세와 관련된 법이야. 아까 얘기한 소득세, 법인세법, 뭐 상속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이런 것들이 다 각각의 세금과 관련된 법률이야.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별세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까 우리 금방 얘기한 개별세법 또는 세법 이렇게. 각각 그 조세에 관련된 법률, 개별세법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내국세는 13개 아니야. 그렇지? 법률로 따지면 12개라 그랬지. 상속세하고 증여세를 묶었으니까. 이거 말고도 요 세금과 관련된 게 이런 세법이네. 일반 세법이라고 하는. 어떤 건가 있는가 보자.
자, 내가 세금 관련해 가지고 너무 억울해. 세금 나보고 갑자기 1억 내라고 그래. 오, 열받잖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 억울한 거를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뭐 국세청 앞에서 막 피켓 들고 있을 거야? 그거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이 세금 가지고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어딘가에다 규정을 해놔야 될 것 같아. 그게 바로 국세기본법. 이 국세기본법에 뭘 해놨냐? 봐라. 조세 불복이야. 불복. 불복이보다 복종하지 안 한다. 조세 불복 절차를 규정을 해놨어. 네가 세금 갖고 어려움 열받으면은 요 절차에 따라서 이 어려움을 해소해봐라. 억울함을 해소해봐라. 그런 얘기. 그거는 여기다가 얘기하기 그렇잖아. 각 개별 세목에다가 공통되는 사항이니까 여기다가 그냥 다 언급을 하는 거지. 또 요 개별 세법에 공통되는 사항들이 있어. 공통되는 사항들 각각 다 이 법에다가 규정을 하면은 법이 지저분해지잖아. 그러니까 공통되는 사항을 묶어가지고 하나로 뺀 거예요. 이게 바로 국세기본법. 그래서 요 개별 세법에 듣고 보니까 이 공통되거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규정되는 별도의 세법이 필요하겠구나. 그게 일반 세법이야. 국세징수법. 이러면 세금을 안 내네. 그러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뭔가 근거 법률을 만들어 놔야 돼. 그게 국세징수법. 응? 세금 안 낼 수. 이거는 이제 우리하고 관계없이 국세청 세무 공무원들이 알아야 될 세법이지, 그렇지? 그다음 요 조세 특례 제한법. 이게 뭐냐? 요거 조세 특례 제한법은 세금을 감면해 주는, 세금을 깎아주는 거야. 조세 특례 제한법. 세금을 깎아주는데 이게 깎아줄 때 태클을 걸어. 그러니까 조건이 있어, 조건. 자, 세금을 깎아준다 하더라도 너 이러한 요건을 충족을 해야지. 만약에 나중에 엉뚱한 짓을 하면 너 다시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표현을 조세 특례 깎아주는데 제한을 하겠다. 엄격하게 조건을 두겠다. 이런 얘기야. 실은 말은 제한이지 실은 다 세금을 깎아주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예를 한번 들어볼게. 어떤 회사가 기계장치를 샀어. 이렇게 시설 투자를 많이 하잖아. 그럼 국가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거야. 그렇게 세금을 감면해 주는데 문제가 이놈이 요 기계를 1년 만에 팔아버렸네. 그럼 어떻게 돼? 이런 바로 장난치네. 지금 국가를 상대로 장난치네. 그러면 이게 옛날에 감면해줬던 세금은 추징을 해. 그지? 감면해줬던 세금을 추징하는 거야. 이렇게 감면해주되 혹시 요건에 안 맞으면 다시 세금을 추징할 수 있게끔 조건을 달아놨는데 그래서 글자 그대로 조세 특례 제한법이다 이렇게 했는데 누가 보면은 조세 감면을 막는 법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 그건 아니고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조세 특례 제한법은 모든 세법에 다 걸려 있네. 그래서 공통되는 거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세법 책들이 쓸 때 요 소득세하고 관련된 조세 특례 제한법이 있어. 그러면은 따로따로 쓰지를 않고 소득세 얘기할 때 같이 묶어서 그냥 얘기해. 법인세 얘기할 때 조세 특례 제한법이 있다 그러면 같이 그냥 묶어서. 그래야 여러분 공부하기 편해. 그래서 이 조세 특례 제한법은 별도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각 세법 공부할 때 거기 그냥 묻어가지고 같이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응? 그다음 나오는 게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 이게 뭐냐? 여러분들 남태평양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라는 나라 들어봤어? 안 들어봤지? 이런 조그만한 섬나라인데 그 섬나라에 대해서 이게 세금이 있어? 없어. 그러면 잔머리 써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분명히 사업을 하는데
이놈이 본사를 이런 세금이 없는 나라에다가 두는 거야. 어? 이런 거 보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조세 피난처다 이렇게. 여기 용어는 바뀌긴 했는데 그래도 용어는 하나 기억해두면 좋아. 조세 피난처. 세금이 없는 나라. 그런 나라에 본사를 옮겨서 장난질하는 거예요. 다시 국가 간의 세율의 차이가 커.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세금을 빼먹는 놈들이 있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 이거는 내국세는 아니지, 그지? 국가 간의 세율 차이로 이래서 발생하는 것들을 조정하기 위한 거니까. 그다음 마지막으로 조세범 처벌법이다. 세금 안 넣는 놈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국가 기강이 쓰고 세금이 제대로 거둘 수 있는 거지. 처벌법, 처벌절차법.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요 세법을 있잖아요. 약자로 많이 쓰지. 국세기본법을 국기법, 징수법을 국진법, 조세특례제한법을 조특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을 국조법. 그다음에 조세범 처벌법은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약자로도 많이 불리니까 기억을 해. 그래서 우리가 세법 공부를 할 때 이런 일반 세법도 검토를 해야 뭐 전체적으로 세법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야. 이해하겠지? 자, 이쪽으로 와서 우리 여기까지 시험 범위까지 보고 우리가 지금 세목들을 이제 대충 한번 다 살펴봤어. 네? CPA 시험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증여세법 이렇게 돼 있는데 세법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법인세법. 그 다음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이거를 줄여서 법소부 이렇게 얘기하지. 그리고 국세기본법은 여러분들이 아까 봤지만 여러 세목에 공통되는 조세 불복에 관한 사항 규정을 했으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지. 그래서 기본이 되는 게 지금 시험범 기본이 되는 게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국세기본법, 법소부, 국세기본법. 이거는 회계사나 세무사나 똑같아. 예? 그런데 회계사 시험에 상속세, 증여세법이 하나 톡 들어갔다. 여기 두 문제 정도 나오거든. 자, 요 문제는 이렇게 해야 돼. 처음 우리가 응시를 하는 친구들은 그냥 스킵해도 돼. 근데 내가 좀 시간이 좀 걸리고 내가 이제 오랫동안 공부했고 좀 공부 양이 많은 친구들 또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왜냐하면은 쉽게 나오니까 웬만하면 맞출 수 있어. 2차 시험에는 요게 세무 해결로 출제가 되니까 그래서 공부해 놓으면은 시간 여유 있을 때 공부해 놓으면 괜찮지. 근데 처음 공부한다 그러면 스킵해도 되고. 하여튼 주가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국세기본법이다. 국세기본법은 대부분 암기하는 거니까 크게 뭐 어려운 건 없고 주가 이제 요 법소부 요 세 개를 열심히 해야 돼. 그다음에 세무사 시험은 저게 이렇게 나오고 나서 요 밑에 국징법, 국조법, 조세법, 처벌법까지 추가로 공부를 해야 돼. 네? 그런데 이 세무사 시험은 이게 6문제에서 7문제 정도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를 해야 돼. 응? 세무사 시험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요걸 지금 나랑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요 법소부하고 국세기본법까지만 하는 거예요. 요거는 드림패스에 올라가 있어. 여러분들이 드림패스에서 별도로 공부를 해. 양이 얼마 안 많아. 서브노트는 내가 해놨다. 서브노트는 했는데 그 보면서 서브노트 보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기본 교재하고 서브노트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보면서 정리를 해. 그 정도면 충분해. 문제가 어렵게 나오지는 않아. 줄라고 여기서는 점수 줄라고 내는 거예요. 전부 말로 하는 거거든. 말로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스킵하지 말고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 아무튼 시험 범위를 본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 있는 세법도 나머지 세법은 말이야. 그럼 단순해. 금방 내가 설명한 게 전부야.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지금 요 회계사 준비하든 세무서 준비하든 요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국세기본법 위주로 이걸 하면 충분하다. 그런 얘기야. 잠깐 쉬었다 하자.